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급 에코 패스 컨트롤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어제 방송을 하는데 예. 문자로 예. 요즘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대표님 안 나오세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달 전에 그분이 결석했고, 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한 번도 결석해본 결석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셨나? 아니, 저번 달에 네. 그분이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런가? 그럼요. 그 한 달에 몇째 주에 오시는 거죠? 둘째 두 주? 번째 주 목요일. 네.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오십니다. 목요일의 남자. 네. 네. 그 팬층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두텁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벌레가 좀 나오니까 네. 뭐 물어볼 것도 있고 궁금한 거 있고 그러니까 네. 아니, 용희 씨가 물어볼 거 있대요. 네. 뭐 자기네 이 정원에 계속 민들레가 점령을 했대요. 그걸 잡초가 계속 뜯어먹으면 안 돼요? 잡초입니까? 뽑아서 머리에 꽂으셔도 되고. 아니 민들레가 제일 흔한 잡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아니 작년에 다 뽑았는데 올해 또 텍사스에서. 나왔어요. 아니, 많아요. 이렇게 계속 와요. 그래서 근데 난 예쁘던데. 펄이 잡초 나가겠죠. 제거제를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잡초가 잔디보다 더 많아지는 네. 경우까지 가게 되면 다시 갈아엎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진짜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옛날에 잔디 라이센스 가지고 네. 조지아에서 네. 한 적도 있어. 비즈니스 한 적도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홈디포나 로스에서 잡초약 사가지고 그냥 뿌리면 됩니까? 네. 근데 잡초약이 굉장히 독한데 네. 거기서 파는 것들은 주로 그렇게 강한 약성이 있지를 않아서 여러 번 뿌려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약들은 전문가들이 주나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restricted,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약들은 굉장히 강해서 한 번 뿌리면 다 죽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구매가 안 되는군요. 구매가 안 돼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주택은 아닌데 만약에 내 정원에 이 그 민들레들이 와가지고 점령이 됐다. 네. 저는 그걸 그냥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민들레 영토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렇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짓 하지 마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혼나요? 민들레 밭이 돼요. 그러니까 민들레 영토를 만들고 네. 싶은데. 그리고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옆집에 피해를 또 그렇지. 진짜? 엄청 그게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홀씨가 돼서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끝없이 퍼져요. 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가끔 한국에 오신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쑥, 그다음에 부추. 깻잎. 깻잎 부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네. 심는데 심어놓으면 나중에 계속 퍼지니까. 이제 네. 쑥밭이 돼요. 쑥대밭이 되죠. 네, 쑥대밭이 돼요. 잔디보다 쑥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쑥대밭이라고 그리고 하는 계속 겁니다. 번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져요. 그러면 HOA에서 경고 먹고 벌금 내라고 그러고. 진짜? 안 그래서 돼요. 이제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쑥대머리. 대머리 총각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 유머가 많이 드시고 있어요. 적응하시고. 네. 저도 머리 자꾸 빠지는데 듣기는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아니 근데 머리 숱이 많으셔가지고 젊었을 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지금 좋으시죠? 지금은 자꾸 빠지니까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필립정 대표님께서 이게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12년 만에 이 개그의 빗장을 여신 분이죠. 네. 바람직하다고 지난달부터 조금 한층 여유 있고 지난달 아니야. 한 6개월 전부터 조금. 개그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태동이. 감히 6개월 제가 전부터 뭐 평가를 드릴 수 시작했죠. 없지만 감은 없는데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단 뱉고 보자. 진짜. 뒷수습은 나중에 하고. 잘하네요.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 집에 같습니다. 감나무 그러지는 않아요. 있으신가요? 네. 감나무? 감나무 없죠. 있으면 큰일 날 뻔봤죠. 네. 네. 감 떨어질까 봐요. 감 떨어질까봐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요즘 잘하죠. 잘하신다. 진짜 야, 잘해요. 대단하다. 소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자, 오늘 주제가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네네. 잔디에 관한, 네, 금잔디요? 그리고 정원수. 정원수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집 주변에 심는 키 작은 나무들, 네. 네. 그다음 또 키 큰 나무들도 있고요. 네. 그건 꽃이 정원수라고 같은 거요? 말하고, 네. 그다음에 잡초 외에 이제 다른 심어놓은 정원에 심어놓은 꽃들과 그다음에
잔디들 네네. 이런 곳 병이 잘 걸리고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질병과 또 벌레 먹은 것 그것에 대한 이유와 또 해결책을 간단히 드리려고 좋다.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네네. 간단하게 근데 나무도 질병이 드나요? 많이 들죠. 네. 예. 왜요? 왜 생명체인데 병이 안 드나요? 왜 사람도 햇빛이 병이 있고 드는데. 바람이 있고 물만 있으면 근데 네. 햇빛이 잘 안 들고 네. 바람이 잘 안 들고 네. 물을 잘 안 주고 그런 병이 들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네. 질문인데, 집에 있는 그 나무, 정원수 나무에서, 겨울을 다 지내고, 앙상한 가지 위에 이렇게 미슬토우 같은 거 있잖아요. 겨우살이. 네, 미슬토우. 예. 그게, 혹자의 말들에 따르면, 인간으로 따지면 그게 암덩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그게 저도 잘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잘 네네.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의 크로스 컨트리를 3번 했었는데 네. 저 미시시피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밀림처럼 그 미시시피 강 따라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그렇게 다 널려 있어요. 오호.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네. 그게 있으면 칡농쿨처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식물에 대한 그 호스트죠. 여기는 기생식물이고 네. 그 호스트 식물에 이렇게 진을 빨아먹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야.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당금주를 담그시고 예, 한국에서 그거 차로 마시고 그거를 약재로 쓰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음지에다가 말려요. 그런 다음에 볶아가지고 차를 우렸는데 먹어보라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맛이 나는 줄 알아요? 대걸레밥물 맛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는 두 번도 못 먹겠다. 예, 한국 사람들은 이야. 신발 빼고 다 먹는다고. 어우, 대걸레물 대걸레는 맛이 좀 났어요. 심했습니다. 네. 진짜.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원수 그다음에 생기는 병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원인들을 살펴보면 네. 나무와 그다음에 집주에 심은 정원수들과 잔디 이 두 가지를 타겟으로 얘기할 텐데요. 거기에 병과 피해가 생기는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박테리아라든지 세균 말하죠. 그다음에 곰팡이, 벌레, 그다음에 마이트,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무나 잔디가 병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바이오틱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지 않은 것들. 네. 에이바이오틱, 그러니까 난바이오틱한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토질의 밀도. 여기는 토질이 전부 굉장히 밀도가 높죠. 모래가 별로 없고 다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토질 밀도. 그다음에 토양에 양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비료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 보통 비료 성분의 영양제가 한 16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것이 맞냐 적냐, pH, 산도와 알칼리성의 농도. 이 그다음에, 달라스 땅의 토양은 좀 비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딱딱하죠. 밀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습도. 요런 것들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틱한 거, 에이바이오틱한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두 분 호스트께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바이오틱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살아있지 않은 물이나 뭐 토양이나 습도나 pH 농도나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심각할까요? 저요. 예. 사람, 사람은 안 나와요, 여기. 인분, 아유, 뭐 노상방뇨. 일부러 저러는 저분 제외시킵시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후자가 뭐예요? 같이 중요하죠. 자연 제외? 에이바이오틱. 예. 에이바이오틱. 왜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유승 아빠. 네네. 유승 아빠 잘 들으세요. 네, 예. 그거는 이미 갖추어진 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교수님? 예를 들면 땅이 맞으면 원래부터 대박이니까. 토질이 안 좋아. 예. 원래 잘 안 되는 땅이야. 예. 돌밭이거나 예. 모래밭이야. 그런데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뭐 거의 근사치까지 가셨어요. 예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기하다. 에이바이오틱 같은 물 같은 거잖아요. 네. 물을 돈이 아까워서 수도세 많이 나올까봐 물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잔디에 물을 안 줘요. 그치, 그러면 그치. 잔디고 정원수고 뭐 꽃이고 전부 다 시들겠죠. 그렇죠. 전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토질이 안 좋으면 전부 나뭇잎이나 잔디의 이파리가 다 시들겠죠. 네네. 그런데 벌레에 의한 거다, 바이러스에 의한 거다, 박테리아에 의한 거다. 그러면 그 바이오틱한 것의 생명체에 취약한 그 나무들이 있고 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병들어요. 아. 그 동네 바이러스가 한번 돈다 그러면 네. 진달래면 진달래, 개나리면 개나리만 오. 병이 되는 거예요. 한 종류만. 그럼 네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잔디는 강한 편입니까? 약한 편입니까? 잔디가 강아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어렵고요. 그 잡초들보다 잔디가 오래 살아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요. 어느 한 종류로 얘기를 해야지. 저는 저희 집은 잔디는 다 죽고 잡초만 살아남더라고요. 그거는 이따 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땅의 산도가 높으면 그래요. 그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비가 한참 많아가지고 햇빛이 엄청 더운 한 몇 달 동안 계속 더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잔디가 노래지더니 잔디는 다 죽었거든요. 근데 잡초는 그 다음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잡초 같은 인생. 잡초는 잡초 같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아남았어요. 와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 나뭇잎이 노랗게 뜨더니 점점 시들다가 뚝 떨어져요. 네. 나무가 죽어요. 잔디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과정. 그렇죠. 네. 노랗게 마르고 떨어지고 잔디도 죽어요. 근데 원인은 바이오틱일 수도 있고요. 네. 벌레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바이오틱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몰라요. 음. 나중에 그것을 자세히 인스펙션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얼굴이 노랗게 떴다가 네. 길 가다가 폭 꼬꾸라졌다가 황달, 병원에 황달. 실려가는 거 있어요. 네. 네. 그 원인이 물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몸에 세균이 들어갈 수도 가스가 있고 찼어.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바이오틱한 게 있고 에이바이오틱한 원인에 의해서 아. 병이 들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뭐 나무나 풀들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네.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방구를 참다가 3달 만에 황달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황달을 걸려. 그런다고 황달이 왜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굴이 노래졌다던데? 이게 농담을 좀 믿게끔 해야지. 저는 속아 연구를 더 넘어갈 하셔야겠어요. 뻔했어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속아 넘어갈 그러니까 뻔했어요. 방구를 오래 참으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건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맞죠? 가스를 이제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네, 안 좋다고. 잔디도 그러면 이렇게 인스펙션 뿌리를 뽑아보면 얘가 물이 부족해서 죽은 건지 병에 들어서 죽은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뭐 먼저 뿌리부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알본세곤. 네. 그래서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벌레 물렸으면 벌레에 바르는 약을 바르면 되고요. 버물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면 되고 비료가 부족하면 양분이 부족하면 땅이 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를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런 원인을 정확히 알면 처방을 똑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되게 여기 많이 들으실 텐데 독자들께서도 네. 본인이 아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전문가들이 우리 잔디가 노랗게 떴으니까 물만 주면 되는데 물 많이 주면 산소가 부족해서 다시 더 노랗게 떠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그렇구나. 맞는 처방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잔디 관리하러 오는 분들은 네. 라이센스를 가진 말하자면 의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잔디사라고 네. 부릅니까? 저는 뭐라고 가끔씩- 불러요? 네, 그거는 네. 정원사. 비료를 주는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필요 없어요. 네네. 잡초를 죽이거나 네. 나무에 생긴 벌레를 죽이거나 그 외에 진단을 해주는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가르데닝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가르드닝 라이센스가 아니라 론 앤 오너멘탈이라고 그래요. 론하고 정원수 예. 반목을 오너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예. 찾아봤어요. 왜 이 쓸데없는 잔디를 왜 까는 거야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이 잔디를 왜 까는지 오. 힘만 들고. 잔디를 왜 깔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네. 잔디 시리즈로 그게 해서 이제 한 시간 영국에서 그 귀족들이 깔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나도 좀 있어 보려고.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깔기 시작. 그렇게 오. 깔 수 있다. 그 너나 나도 없이. 처음에는 돌멩이 깔고 그랬는데 오. 그러다가 이게 부의 상징이 돼갖고 아이고야. 미국에서 아, 예, 그러니까요. 1930, 쓸데없는 40년대 겁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 이제 경제가 나아지면서 어. 경제 공황 지나서 어. 네. 지금 점점 잔디를 깔기 시작했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 잔디를 인조 잔디로 깔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조 잔디보단 그냥 잔디가 훨씬 나아요. 인도 잔디 경제적이긴 관리하기 한데 힘듭니다. 인조 잔디는 밑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밑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거 깔고 하는데 수명이 있고요. 진짜요? 또 하나는 맞아요. 다이소에서 사. 일반 잔디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집에 끼치는 영향이 예. 좋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잔디가 있으면 단단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안 무너지는데. 흙을 네. 잘 잡아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은 이와 같고요. 네. 땅은 잇몸과 잇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이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무나 잔디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게 좋고요. 촘촘하게.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라스가 매우 덥잖아요. 네네. 잔디를 잘 깔면 한 10도 정도 집이 아.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요? 겨울에는 더 춥지 않고. 예를 들자면 아.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뛰면 되게 덥죠. 아니요? 학교 운동장이 네. 되게 더워요. 왜냐하면 더워요. 폭사일 때문에 네. 열이 그냥 반사해서 몸으로 와버려요. 아스팔트. 그리고 또 겨울에 되면 추위를 이렇게 아, 지열이 생기는구나. 네, 아. 그걸 막아주는 게 또 잔디고요. 아. 또 하나는 왜 운동장에서 애들 막 떠들면 교실에 울려요, 안 울려요? 막 울리죠. 아, 울리죠. 네. 네. 에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잔디는 방음 장치를 해줘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열도 식혀주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방음 장치 해주고 보기 좋게 해주고 집 파운데이션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필요해요. 아니, 그러네. 우리 그 신체에도 있습니다. 이 머리털과 코털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지 안 들어가게 해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춥겠어요.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예. 에코 현상이 생기겠어요. 예. 네. 그래서 잔디는 꼭 필요해요. 어. 필요한데 이제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네. 인조 잔디를 까는 거죠. 음. 그래서 인조 잔디는 싸요? 비싸요. 어. 비용이 싸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본인들 집에 좋은 정원수와 그다음에 잔디를 심으려면 네. 잘 알아야 돼요. 집 구조를. 집이 양쪽에 집이 없고 네. 다른 집들이 없고 이웃한 집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햇빛이 잘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려주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웬만한 잔디를 갖다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프리스코라든 최근에 집 많이 짓는데 네. 가보면 옆집하고 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두세 사람 지나가면 꽉 찰 정도거든요. 네. 네네. 그럼 그쪽에 햇빛이 안 들어요. 잔디가 잘 안 자라요. 오. 아.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심는 잔디가 웜 시즌 그게 털프레스라 그래서 따뜻한 때 여름에 파란 잔디를 갖다가 이제 웜 시즌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버뮤다, 센티팻, 그다음에 세인트 어거스틴, 조지아 이런 것들인데 이런 잔디들을 심을 때도 버뮤다를 제일 많이 심어요. 근데 버뮤다를 심는다고 그래도 햇빛이 잘 드는 쪽에다가 버뮤다를 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햇빛이 안 들면 얘가 고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오래 가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맨 땅이 드러나요. 그럼 그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패이고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집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쪽도 같은 버뮤다라고 그래서 네. 다 똑같은 버뮤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버무다 삼각지대 그겁니까? 아니요. 그거 스펠링은 똑같아요. 아, 맞잖아.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 버뮤다에도 네. 그게 믹스가 있어요. 아, 조금 네, 기존 모양은 약간 다른데 네. 같은 버뮤다인데 조금 더 쉐이드나 네. 네. 습기 차는데 네. 이런 쪽에 햇빛을 좀 덜 받아도 클 수 있는 버뮤다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인터넷에서 알아보시고 주문을 해서 그쪽은 그런 걸 심으셔야 돼요. 아. 네. 박사님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잔디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잔디에도 두께라든지 이게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죠. 휘도 그게 다르고. 다 달라요. 얇은 게 좋습니까? 이렇게 좀 두꺼운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본인 취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싼 거일수록 두껍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아. 오히려 얇고 모양이 그러니까 두꺼운 것들은 터프하기 때문에 네. 좀 터프해요. 예 그리고 받는 감각도 안 좋고 오래 살 것 이러니까 같은데 근데. 예 근데 그것들이 더 건강하긴 해요. 잘 견뎌요. 그렇구나. 추위도 잘 그러니까. 견디고 병충해도 강한데 그걸로 깔아야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깔아놓으면 이쁘지는 않아요. 어. 버뮤다 같이 고운 것들이 이뻐요. 아. 그러다가 좋고. 고운 거구나. 네. 네.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자기 그럼 취향, 걔는 취향. 얇은 거, 고운 거는 버뮤다고요. 이렇게 좀 억세고 큰 애는 어떤 종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네. 그다음 우리가 주로 억세 보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억세풀? 세인 어거스틴 뭐 이런 세인 거예요. 예, 그런 세인 것들이 어스틴? 조금 더 그다음에 또 겨울에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쿨 시즌 터프 그래스라고 그러는데 네. 그 벤트 그래스 이게 밑에서 이렇게 막 한 군데서 잎이 여러 개 나갖고 확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와. 페스큐, 와. 라이어 그래스 그런데 페스큐 같은 것들이 유명한데요. 네. 조지아 같은 데 가면 산간지대 이렇게 네. 가면 그쪽 힐 밑에 집 있는 이렇게 있는 집들은 이 페스큐 같은 걸 심어갖고 겨울에 가면 파래요. 어머. 여름엔 노랗고 어머.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웜 시즌 그래스를 쓰죠. 버뮤다처럼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게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 품종을 고르고 품종이라도 하나로 심으면 안 좋아요. 예를 들자면 버뮤다하고 센티페드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보기 싫어서. 네. 무더기 같아요, 집이. 어머. 그런데 버뮤다에서도 여러 가지 믹스가 있으니까 네네. 그늘이 많이 진 쪽에는 거기에 믹스를 써라. 아하.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거. 구획에 아하. 따라서. 예, 예. 네. 그렇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까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경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을 주는데요. 물은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지나쳐도 문제가 돼요. 그쵸. 둘 다 죽여요. 네. 물이 부족하면 이제 시들고 늘어지고 떨어지고 많이 주면 산소 부족으로 나무 뿌리가 썩어버려요. 어머나. 그래서 잔디에 물을 주는데 잔디에 물을 어떻게 주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계세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에 맡기면 안 되죠. 무조건. 그래요?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스프링클러 들어오면 물이 너무 그럼 많이 껐다 나오잖아요. 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비가 왔으면 작동 안 하게 만들어놔야죠. 아, 어. 그렇네, 정말. 손이 많이 가네. 누가 깐 거야? 그러니까 손이 많이 그 가.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오토라도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요 어떤 날은 꺼야죠. 비가 많이 왔는데 지난 주 같은 경우 비 계속 왔잖아요. 쉽지 않다. 그러면 다 꺼놔야죠 그거를. 부지런해야 되네요. 네네네. 이게 4월달 신경 쓰이네요. 지금 같은 4월달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돼요. 5월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2번. 그 다음에 아주 더우면 한 100도씩 가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주면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자주 주면,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생명체. 네네. 물을 너무 자주, 네. 조금씩 자주 주면 산소 부족이요? 이 잔디가 물러져. 뭐가 되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스포일 애들 돼요. 스포일돼요. 간식을 애들 자주 조금씩 사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죠. 밥 안 먹죠. 응. 그래서 안 자라요. 똑같아요. 풀도 뿌리를 안 내려요. 오. 그래서 자주 주지 않는데 한 번에 제대로 많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텍사스는 달라스는 토질이 단단하니까 잔디에 물을 줘보면 물이 빠져들지 않고 이게 지면 위에 10분 이상 고여 있잖아요. 물이 네. 안 빠지고 그러면 그 이상 주면 안 돼요. 물이. 그런데 물이 10분 있다 가서 싹 빠져 있으면 보통 25분에서 30분을 주면 돼요. 그러면 뿌리 속에 한 30분 정도 고여 있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령 땅에 모래가 많다. 그러면 그 이상 더 줘도 돼요. 저 되게 좋은 게 정보가 오늘 들은 정보 중에 되게 제일 좋았던 게 4월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네. 5월 달에 일주일에 2번. 9번. 그럼 겨울철에는요? 겨울에는 사실 주지 마. 가끔씩 한 번씩 줘야 돼요. 겨울에도. 버린다. 얼지만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왜냐하면 그 대롱 안에 네. 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겨울에도 겨울비가 오니까 네. 물이 있어야 돼. 물기가. 네네. 그러면 물기가 없으면 나무도 죽고요.
풀도 죽어요. 어. 물을 안 줘버리면 비가 안 오, 겨울철에 가뭄이 계속 들거나 이러면 그렇지. 몸 안에 모든 양분을 빨아들인 양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네. 물이 없기 때문에 못 버텨요. 겨울에 물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신비롭다. 않아요. 아, 한 번씩 줘야 되는군요. 어쩌다 한 번씩 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비료를 주는데요. 네. 비료는 이제 땅에 양분이 부족할 때 주는 건데 16가지의 성분이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에 가장 필요한 성분이 뭐 있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보통 비료 가면 사료 가면 비소. 비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질소? 세 가지. 질소. 질소가 제일 중요해요. 오, 딩동댕 김명기. 왜냐하면 다 가면 질소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질소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만 있지 않고요. 질소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그네슘. 인하고 칼륨이에요. 아, 예, 마그네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예. 근데 못 맞췄다. 진짜. 이제 질소, 인, 칼륨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아 그걸 땅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뭘 심었는데 잘 안 자라요. 네. 시들시들하고 저희가 그래요. 성장도 안 하고 그러면 그 16가지 성분 중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많이. 아. 근데 보통 그 왜 흙을 팔지 않습니까? 예. 그 흙에는 다 파는 들어가 흙에는 있죠. 다 들어 있잖아요. 웬만큼 들어있죠. 그걸로 키우는데도 다 죽어요. 근데 그거가 살짝 깔아요? 아니요, 그 통째로 그걸로 하죠. 깊이 깔아요? 네. 그러면 하물며 제가 정말 식물 킬러라서 식물 킬러. 시리얼 킬러라서 베지테블 킬러. 네, 그 태용 씨한테 이게 그 잘 키워봐라 줬는데 깻잎을 그냥 주셨는데 그냥 다 죽여버려요. 아, 다 죽어요. 저는 토양까지 샀는데도. 물도 주고요? 네, 물도 줬는데. 그러면 제가 난초 땅에 같은 거- 벌레가 많은 거예요, 땅 속에. 아, 네. 그 주변에 벌레가 네, 많은.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료를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H 성분, 알칼리 땅에 흙의 알칼리 성분과 산성이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그 키트를 팔아요. 네. 아마 아마존에서 팔 거예요. 땅 그 토지를 조사하는 그 키트를 파는데 그걸 흙을 담아 갖고 그 성분을 넣으면 이렇게 1에서 14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아마 7 이하면 산성인가 그렇고요. 오, 7 이상이면 알칼리성인가 그럴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예. 처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비료를 사다가 또 그런 와. 예, 거기 알칼리 성분이 많은 비료나 이런 걸 이제 깔아주면 돼요. 야,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이게. 그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네요. 그래서 산성이 많은 집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네. 산성이 많은 토양을 갖고 있는 부식이 집들은 되겠죠. 잡초가 많이 나요. 한 집보다. 잡초. 예, 그래서 네. 예전에 산으로 치면 노화산. 네. 그러니까 되게 나이 먹은 사람, 한국의 남산이, 서울에 있는 남산이 가보면 소나무가 많고 잡초가 많은 이유가 아, 그 침엽수가 많은 산들이 원래 그 칡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뭐가 냐면 산이 노화돼서 산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식물들은 알칼리성에 자라고 어떤 식물은 산성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네. 네, 뭐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잉이라고 아시죠? 잔디 깎는 거. 네. 네. 잔디 깎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 잔디를 잘 깎아야 색깔도 빛나고 잔디에 그다음에 건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잔디가 위에서 이렇게 밟아도 잘 버텨요. 스포츠형으로 깎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너무 짧게 깎으면 안 되고. 네. 예. 이제, 그렇군요. 예. 저는 자주 깎는 게 귀찮아가지고 최대한 짧게 자르거든요. 최대한 깎기 장이 안 좋아요.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서셉터블하다 그러는데 이제 병에 취약해요. 아, 그래서 죽었구나. 예, 그리고 잔디가 내가 보내버렸네. 잔디 깎으면 그 끝에 깎인 부분이 있죠. 네. 깨져 있으면 안 좋아요. 아. 이게 왜냐하면 날카로운 깔로 깎아야 다치지 않고 깎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 프로닝을 할 때나 잔디를 모잉 할 때 보면 그게 막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위에 가서 막 아. 지저분하게 깎이면 네. 병 터서 죽어요. 아, 그럼 기계도 잔디가 중요한 거네요. 기계가 되게 중요해요. 날카로운 걸로 해야 돼요. 그럼 깎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깎는 아니지. 사람이 뭐 기계가 중요하지. 마음씨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은 없어요. 기계 날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 저는 몰랐습니다. 예. 저는 그냥 싼 거 그냥 사서
그냥 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잔디 깎는 사람이 떼치라 그래서 풀을 깎고 나면 그 풀이 썩지를 않고 네. 그냥 흙 위에 덮여 있잖아요. 네.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렇죠. 네. 예, 아직 그 분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떼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두꺼우면 안 좋아요. 뗐지요? 예, 떼치. 떼치라 그러는데 뗐지. 그게 예를 들자면 햇빛도 못 받고요, 땅이. 아, 그게 잔디가 두꺼우면 예. 죽는 이유가. 햇빛도 못 받고 그다음에 양분도 잘 안 들어가고 네. 그 밑에 벌레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좀 안 좋아요. 그 근데 미국 잔디 말입니까? 깎는 친구들이 영어요. 그거를 잔디 깎고 나서 그거 다 버리고 가도 잔디 깎은 네. 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땅도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집에 그 땅의 위치가 높아지면 집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네. 안 좋아요. 어. 그런 경우. 그러면 그 바람기 휙 하는 걸로 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날려버려요. 갖다가 쓰레기 봉지에 넣어갖고 버리셔야 돼요. 자꾸만 거의 깎으면 안 좋아요. 이게 그 덮여 있으면. 그럼이 그거- 되잖아요. 그 그럼. 아니 계속 그 안 치우고 놨다가 바람이 휙 강풍 불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나가죠. 안 그런다고. 날라. 예. 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거 안 버리고 가갖고 집 지저분한 집들이 많아요. 비 오고 나면 그게 어허. 난리가 나거든요. 어허. 예. 거기에 모기 꼬이고 막 미생물. 그다음에 이제 정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닝을 해야 되는데 네. 치- 가지치기? 가지치기인데 거기에 보면 병등가지들이 있어요. 야. 네. 병등가지들은 날카로운 칼로 잘 깎아야 되는데 나무하고 일자로 딱 자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안 되겠죠. 돼요.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생장점도 있고 네. 그 밑에 양분을 빨아들이는 관을 다칠 수가 있어. 그럼 나무가 세상에. 다쳐요. 어. 병들고. 그래서 조금 바깥으로 내갖고 잘라줘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비 전문가가 이 프루닝 할 때 어떤 게 병든 가지인지 구별을 잘 못하. 이파리부터 병들어요. 어. 이파리부터 병들고 트위그라 그래서 잔가지가 있죠. 네. 가지에서 또 잔가지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거 살짝 꺾으면 뚝뚝 부러져요. 힘이었구나.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미 병든 거죠. 어. 그런 가지는 프루닝을 해주는 게 좋죠. 어.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그렇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당장 전화하실 우리 에코패스 컨트롤 플립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수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잔디 해충들 어떻게 망나서부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좀 더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네, 사항. 지금까지는 에이바이오틱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생명체가 아닌 네. 다른 뭐 토지라든지 비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드렸고 지금은 바이오틱한 것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으면 네. 식물들이나 아니면 나무나 잔디가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아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예. 만약에 나뭇잎이나 꽃잎 그다음에 잔디가 점들이 생겨요. 점들이 쏙쏙 생겨요. 네. 근데 잎은 건강해 보여요. 네. 네. 그냥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벌레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예. 그 잎 구조가 서킹 패스트라 그래요. 서킹 빨아들이는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꽂고 주스를 쪽 빨아들여요. 그쪽만 빨대처럼. 마르는 거야. 거기만 네.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네. 그게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병들고 죽겠죠. 진드기 같은 그런 건가요? 그래서 요 서킹 패스트를 가진 것들은 뭐냐면 매미, 레이스버그, 밀리버그, 그 다음에 진딧물, 스케일, 스파이더마이, 트립, 그 다음에 와이프 플라이, 뭐 이런 것들인데, 마리벌레지 굉장히 작아요. 뭐, 아무리 커봤자 0.23mm도 안 돼요. 세상에.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진딧물하고 다 비슷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뭇잎 같은 데 보면, 뒷면이 특히 많거든요. 열어보면, 하얗게 그다음에 붙어 있구나. 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단은 아닌데 대부분이 몸에서 꽁무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단 물질이 나와요. 왜요? 허니두가 나와요. 그냥 그걸 뱉어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와요? 개미들이나 그걸 먹으려고 하는 이제 벌레들이 오고요. 네. 그리고 단 물질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응고. 그게 응고. 꺼멓게 되죠. 네네. 새까맣게 변해요, 나뭇잎이. 그 다음에 거기에
몰드가 생기고 곰팡이가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나무가 이제 고사를 해버리죠. 이게 심각해요. 이 서킹 패스트들이 예, 그래요. 근데 요건 패스트 컨트롤 회사에 하면 이건 못 잡아요. 예. 안 돼요. 저는 따로 공부했고 옛날에 이걸 관리했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에요. 요거는 그냥 집에 들어오는 개미나 거미나 잡는 게 패스트 컨트롤 회사고 요런 네. 것들은 잔디 회사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잔디 회사가. 네, 저는 컨트롤. 앞으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미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나뭇잎이나 꽃잎이나 또 그 잔디 이파리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요. 잎이 너덜너덜. 네, 그게 막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뜯겨나가고 막 이래.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뜯어 병 먹었으니까요.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그 잎 구조가 네. 이 구조가 chewing mouth 이제 시스템을 가진 씹어 먹는군요. 씹어 먹는 애들. 이야, 갉아먹고 그거는 씹어먹고. 어떤 거냐면 나방의 애벌레, 카터필라라고 그래 흔히 말하는 송충이. 네, 솔직히. 걔네들은 갉아먹어요. 네. 갉아먹고요. 그 다음에 카터필라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비를지의 애벌레들이 땅 속에 파보면 나와요. 예, 예. 근데 뿌리를 갉아먹는데 하얀 애벌레인데 그럽이라고 그래. 그럽. 거룹. 그럽이라고 GRUB 그럽이라고 그러고 걔네들의 이제 어미들인 풍뎅이들도 이제 잎을 갉아먹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구멍을 뚫는 비를이 있어요. 네. 가까이 가보면 나무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어머나.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우드 보링 인섹트라 그래갖고, 플랫 헤드 보럴, 라운드 헤드 보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딱딱을 와서 걔네 잡아먹으려 구멍을 뚫고 이러죠. 우드패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약을 쳐서 잡아야 돼요. 이런 건. 제가 깻잎 키울 때 그게 구멍이 쏙쏙쏙 났었어요. 예, 그거가 이제 그런 벌레. 깻잎,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벌레에 의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컬처럴 프로블lem일 수도 있는데 경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벌레들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잎 뒷면에서 그걸 다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약을 치지 않고 경작 물이나 이제 비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못한 얘기는 다음 달에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에피소드가 네. 찬란하게 다음 달에 고급 정보 이마트를 감사드립니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흥미진진하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적용할 만한 맞아요. 꼭 필요한 따끈따끈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눌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